미연 씨,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당신의 선택은 두 가지뿐이에요. 게스트하우스를 넘기든지 아니면 파산을 하든지. 그날 밤 제 남편이었던 강동호는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아들 준서의 차가운 미소, 책상 위에 놓인 위조된 서류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5년간 한 땀 한 땀 일구어온 제 보금자리, 하루 15시간씩 손님들을 위해 바닥을 닦고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며 지켜온 이곳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었어요. 어머니, 순순히 포기하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준서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제주에는 아직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제주 구도심 바다 풍경 게스트하우스의 김미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심 앞에서 우리 서민들의 작은 꿈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다 풍경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김미연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나이 56, 이제는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손님들은 제 미소가 따뜻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고향 제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새벽이면 일어나 손님들 아침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정리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딸 유진이는 서울에서 글로벌 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전화해서 제 걱정을 하곤 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딸아이가 더 걱정돼요. 서울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까 싶어서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잘 운영하는 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죠. 다행히 옆 골목에서 제주 몰라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 오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저녁이면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오키는 제주 토박이라 이 동네 사정을 훤히 꿰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매달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면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하지만 가끔 늦은 밤 손님들이 다 주무시고 나면 찾아오는 정막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오키가 늘 하는 말이 생각나요. 미연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한중년 신사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셨어요. 전직 에스리조트 총괄 매니저였다는 강동호 씨였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에 은은한 미소를 띤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분은 제주의 숙박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의 게스트하우스 운영 방식을 보더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미연 씨, 이렇게 정성스럽게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는 처음 봅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바로 이거였군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죠. 하지만 오키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탐탁지 않아 했어요. 미연아,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해. 조심해. 그때는 친구의 걱정이 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오키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게 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으니까요. 강동호 씨는 그 후로도 가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셨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제주의 들꽃이나 귤을 들고 오시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조언도 해주셨죠. 미연 씨, 이런 아늑한 분위기는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수익이 더 늘어날 텐데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조언으로만 들렸어요. 호텔리어 출신다운 세련된 말투와 넓은 식견은 저를 매료시켰죠. 게다가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어느 날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는데 제주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이었어요. 미연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가 참 좋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순수한 분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설렜어요. 나이 50이 넘어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죠. 하지만 오키는 계속해서 걱정했어요. 미연아, 그 사람 전 직장에서 왜 그만뒀는지 알아봤니? 에스리조트가 그 사람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강동호 씨는 너무나 완벽한 신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준서 씨를 만나게 됐어요.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는 35살의 젊은 사업가였죠. 어머님,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청년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작은 아들 민우 씨도 만났어요. IT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던 민우 씨는 게스트하우스를 오랜 시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런 공간이면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동안 정성껏 가꿔온 제 보금자리가 그들의 눈에는 그저 사업 아이템으로만 보이는 걸까요? 그래도 강동호 씨를 믿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사업 욕심이 좀 있어서 그래요. 미연 씨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의 다정한 말에 또다시 마음이 녹아내렸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오키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미연아, 그 사람들 가족이 수상해. 제주 토박이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많아. 하지만 저는 이미 강동호 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린 뒤였어요. 외로움도 컸겠죠. 결국 재혼을 결심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어요. 강동호 씨는 완벽한 신사였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미연 씨, 당신의 정성이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실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통장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하시더군요. 부부간에 뭘 그렇게 따질 게 있나요? 내가 호텔리어 출신이니 운영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거절하자 강동호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게스트하우스 수익이 적다며 불만을 토로하셨죠. 당신 혼자서는 이 정도가 한계예요. 내가 도와주면 2배, 3배는 더 벌 수 있을 텐데. 준서와 민우도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 위치라면 리모델링해서 고급 펜션으로 바꾸면 대박 날 텐데요. 공유 오피스로 바꾸면 월세만으로도 지금 수입의 2배는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제안 정도로 들렸는데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오키가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연아, 강동호가 S리조트에서 총괄 매니저로 있을 때 직원들 월급을 가지고 도망쳤대. 지금도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소문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밤 강동호 씨의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곳에는 연체된 대출 고지서들이 가득했고 제 게스트하우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서류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들 준서 앞으로 이전하려던 부동산 계약서 초안까지 발견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년 동안 한 땀 한 땀 일구어온 제 보금자리, 그리고 손님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곳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생각에 밤새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동호 씨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죠. 이혼하시죠.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당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없으면 이 사업 곧 망할 텐데. 그때 오키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박상훈 부동산 중개사님과 경찰, 그리고 강동호 씨의 과거 채권자들이 함께였죠. 강동호 씨,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의 과거 행적을 다 조사했어요. 그제서야 강동호 씨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동호 씨와 그의 아들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손님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이 게스트하우스가 위생 문제가 있다더라, 곧 문 닫을 거라더라,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이었어요. 창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준서가 보낸 듯한 협박 문자도 자주 왔어요. 어머님, 순순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테니까요. 하지만 제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오키는 매일 저녁 카페 문 닫고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함께 밤을 지새워줬고 동네 어르신들도 번갈아 가며 살펴봐 주셨죠. 박상훈 중개사님은 강동호 씨의 과거 비리 자료들을 모아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단골 손님들의 지지였어요. 사진작가 정승민 씨는 자신의 SNS에 바다 풍경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꾸준히 올려주셨고 다른 손님들도 따뜻한 후기를 남겨주셨죠. 미연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곳, 제주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딸 유진이도 힘이 되어줬어요. 서울에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내려와 저를 도와줬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딸의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가장 큰 전환점은 강동호 씨의 과거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S리조트 시절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 투자금을 떼인 상인들. 그들의 증언으로 강동호 씨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강동호 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준서도 더 이상 게스트하우스에 얼씬거리지 못했죠. 민우는 끝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버지와 형의 계획을 모두 실토하고 저에게 사과까지 했어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제가 이곳을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저의 집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손님 한 분 한 분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결코 욕심 많은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그 시련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변화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진심에 있다는 거요.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제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강동호 씨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죠. 준서가 대형 투자회사와 손을 잡고 이 일대를 모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미연 씨, 이제 작은 게스트하우스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예요. 대형 호텔들이 들어서면 손님들은 모두 그쪽으로 갈 텐데요. 강동호 씨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맞는 건 경쟁이 심해질 거라는 거였고 틀린 건 제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오키가 묘안을 내줬어요. 미연아, 우리가 가진 게 뭐야? 바로 제주의 진짜 맛과 멋이지. 그래서 저희는 제주 토박이 주민들과 함께 제주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제주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제주 할망들이 직접 만든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해녀들이 잡아온 신선한 해산물, 동네 어르신들의 제주어 이야기 보따리. 손님들은 이런 진짜 제주의 모습에 매료됐어요.
특히 사진작가 정승민 씨가 찍어준 사진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동우 가족은 여기서도 회방을 놓았어요. 보건소에 위생 민원을 넣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려 했고 거짓 소문까지 펴뜨렸어요. 저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그러다 뜻밖의 지원군을 만났어요. 바로 민우였죠. 어머님, 제가 아버지와 형이 계획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까요? 민우의 증언으로 강동호 씨와 준서의 불법 개발 계획이 모두 드러났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주도청의 반응이었어요. 저희의 제주 한 달살이 프로그램이 진정한 제주 관광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거예요. 토착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저희 편이 되어주셨어요. 할머니들은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해녀들은 물질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나눠주셨죠. 미연 양, 우리 제주의 딸이여. 우리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딸 유진이도 서울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줬어요. 덕분에 바다 풍경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게스트하우스 중 하나가 됐죠. 이제는 예약이 다 차서 못 받을 정도예요. 강동호 씨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은 결국 제가 이뤘네요. 하지만 그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이었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강동호 씨 가족의 방해도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왔다가 또 어느 날은 불법 영업신고가 들어왔다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준서가 뒤에서 조종한 일이더라고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제가 그동안 정성껏 모신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저 집 주인이 치매 초기래요.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오키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있어줬고 동네 어르신들도 번갈아 가며 살펴봐 주셨죠. 미연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제주 사투리로 건네시는 그 따뜻한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딸 유진이도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이제 제가 우리 게스트하우스 홍보도 하고 법적인 것도 알아볼게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는 딸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강동호 씨의 전 직장 동료분이었죠. 미연 씨,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증언으로 강동호 씨의 과거 비리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민우가 양심 선언을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형이 계획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고백으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게스트하우스 탈취가 아닌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음모였다는 게 드러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련이 제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이웃의 정을 알게 됐고 제 안의 작은 용기도 발견했으니까요. 때론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떠올랐어요.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닌 우리 모두의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라는 걸요. 강동호 씨 가족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제 주변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민우의 양심 고백 이후 강동호 씨의 과거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S리조트 시절 임금을 떼인 직원들, 투자금을 사기당한 상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도 많이 아팠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준서의 계획이었어요. 제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모든 작은 상점들을 소나기에 넣으려 했더라고요. 어머니의 게스트하우스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 동네 전체를 현대식 관광단지로 바꿀 겁니다. 그의 차가운 말투에서 욕심과 아집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늘은 무너지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받쳐준다고 했던가요? 제주도청에서 우리 동네를 전통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동호 씨 가족의 개발 계획은 물거품이 됐죠. 미연 씨, 당신의 게스트하우스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의 보물입니다. 라는 담당 공무원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아,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 축복이 된 거야. 맞아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걸요. 이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게스트하우스가 됐고 전국의 소규모 숙박업체들이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오시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민우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아버지와 형의 길이 아닌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진정한 이웃의 정도, 딸의 사랑도, 제 안의 작은 용기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나 봅니다. 오키는 늘 말해요. 미연아, 넌 제주의 진주야. 깊은 바닷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 말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이웃들과 제 딸처럼 아끼는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제주도 전통문화보존구역의 대표 숙소가 되고 나서 제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전국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관광공사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하겠다고 연락이 왔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건 강동호 씨 가족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박상훈 중개사님이 모아주신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에스리조트 시절의 횡령 증거부터 준서가 계획했던 불법 개발 문서까지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됐죠. 은퇴한 호텔리어의 게스트하우스 강탈 시도, 재벌 되려던 아들의 검은 욕심. 신문마다 그들의 실체를 파헤쳤어요. 그때 딸 유진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우리가 이긴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엄마의 정직함과 따뜻함이 이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죠.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강동호 씨와 준서는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민우는 끝까지 남아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법도 찾아보겠다며 진심 어린 모습을 보였죠. 어머님, 저는 이제 아버지와 형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이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오키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미연아, 네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제주의 정직함이 이긴 거야. 맞아요. 이건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모든 분들, 저를 믿어준 손님들, 그리고 제주도의 오랜 전통과 정직함이 함께 이뤄낸 승리였죠.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더 단단해진 제 자신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라는 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네요. 작은 숙박업체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게 이제는 제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됐답니다. 지난 가을 제 삶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을 맞이했어요. 제주도청에서 전통문화계승 우수업체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희 바다 풍경이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시상식장에는 제가 아끼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계셨죠. 오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달려온 딸 유진이까지 상을 받으며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목이 메어 올랐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모든 분들,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사랑해 주시는 손님들 덕분입니다. 그때 객석에서 어르신들이 제주 사투리로 외치는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연아, 잘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강동호 씨 가족의 불법 개발 시도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 혼자였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욕심보다는 정직함이,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우도 그날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이제는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버지와 형의 잘못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요. 어머님, 제가 진정한 제주도민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배우러 오세요.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려요. 진심은 통한다고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 하나에도 진심을 담으라고요. 그게 제가 5년 동안 깨달은 진리예요. 어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동호 씨와 준서가 해외에서 검거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욕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거겠죠. 이제는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이웃들이 있고 제 딸처럼 소중한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늘 새로운 모습이에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마치 제가 걸어온 인생길처럼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시작한 게스트하우스가 이제는 제 전부가 됐네요. 얼마 전에는 E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어요. 제주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강동호 씨 가족의 불법 개발 시도를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낸 이야기부터 지금의 전통 문화보존구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았죠. 촬영 중에 오키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미연이는 우리 제주의 진주야. 바닷속에서 온갖 시련을 견디며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준 친구가 있어 정말 감사했죠.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분들께 제주의 참모습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로 만든 요리. 이런 것들이 진짜 제주의 맛이자 정이라고 말씀드리죠. 딸 유진이도 이제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온다고 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일을 도울래요.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더 멋지게 만들어 보자고요. 딸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딸의 마음이 전해져서요. 이제는 강동호 씨나 준서를 생각해도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서요. 욕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죠. 민우처럼요. 그 아이는 이제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하면서 진정한 제주도민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이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네요. 두려움도 외로움도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낸 후의 기쁨도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힘들었던 순간마다 저를 지켜준 건
결국 사람의 정이었어요. 오키의 우정, 딸 유진이의 사랑,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 그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힘든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두려움에 떨 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모든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걸요. 지금도 제주의 바닷바람은 변함없이 불어오고 우리 게스트하우스에는 새로운 손님들의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됐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주 바다 풍경 게스트하우스 김미연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 TV였습니다.